오론영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야기 우리가 이 세상에 만나서 수많은 이야기꾼도 있고요. 그리고 말하는 거죠. 좋은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요. 근데 좋은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는 것, 이야기꾼, 여기에 내가 과연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 그 이야기를 들어서 알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의로운영혼TV의 크리에이터입니다. 혹시 여러분 저 최성주 아실까요? 저는 그 책을 한 5, 60권 썼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그걸 알아보려면 아마존 그 최성주 치면 되는데요. 그러기 전에 여러분 여러분 핸드폰에 있잖아요. 라이처솔 TV에 가면 거기에 이제 아마존 치게끔 돼 있습니다. 한번 눌러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공직생활 한 30년 했고요. 61살을 먹었습니다. 유튜브 이 라이처솔 TV 유튜브 컨텐츠 한 1600개를 올렸습니다. 거의 하루에 서너 개씩 올린 거죠. 제가 지금 61살이고 퇴직 후 한 2, 3년 됐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저는 아직까지 어떤 본질적인 이야기를 했고요. 좀 부드럽고 시청자 여러분하고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이야기를 잘 못했습니다. 참 제가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다행입니다. 근데 사람이 살아갈 때는요, 추상적인 게 있어요. 그 다음에 구상, 눈으로 보이는 게 있고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게 있어요. 이게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것을 다 안다고 하죠. 근데 눈으로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으니까 모르죠. 알 필요도 없고요. 그렇지만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을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저는 유튜브라는 걸 하면서 이제 좀 편하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유튜브를 하면서 지금 라디오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굴도 잘생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카메라 장비, 유튜브 장비가 화려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방송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명하지 않는 사람 이야기를 누가 들어주지는 않겠습니다.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태어난 게 시작일까요? 우리가 동물사에서 태어난 게 시작일까요? 태어난 것은 우리 아이가 돼가지고 아이가 자기 중심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그렇다 보면 태어난 것이 시작이 아니라 태어난 것은 누구의 도움 필요한 거죠. 누구의 도움이냐면 부모의 도움이겠죠. 나를 태어나게 한 사람, 나의 부모의 도움일 겁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아니죠. 태어났어요.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내 스스로 독자적으로 시작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인생의 시작은 어딜까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인생의 시작은 결혼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조선시대에 이런 게 있었죠. 어른이 되고 안 되는 거는 나이에 관계없이 결혼을 하냐 안 하냐가 중요했습니다. 나이가 많이 먹어도 결혼하지 않으면 어른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에서 가족으로 바뀌는 순간이 결혼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가족주의자란 말을 여러분께 꺼내겠습니다. 가족주의자. 즉, 우리 그런 게 있죠. 망아지하고 말하고 송아지하고 소가 있어요. 송아지는 엄마 소의 우유를 먹어야 살 수 있잖아요. 성체가 먹을 수 있는 볏짚도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성체에 기대어서 사는 것이 자신이 시작했다고 살 수 없죠. 그런데
여기서 가족주의자라는 이야기를 꺼내기 위해서 송아지와 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 조선시대의 소는 마치 경운기처럼 밭가는 소로 대도 쓰였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밭을 갈기 위해서는 소를 사람이 잘 다뤄야 돼요. 그래서 코에 코를 끼웠죠. 그게 소거든요. 코를 끼지 않는 것은 소 새끼일 수도 있지만 송아지일 수 있지만 아직까지 소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소는 인간과 그 당시에 조선시대 소는 자기를 먹이는 소의 가족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로 태어나서 가족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인간의 가족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냐 없냐가 이제 소의 능력이죠. 자, 이제 조금은 좀 쉬운 걸로 내려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모 밑에 태어나서 성장을 하는 거죠. 부모의 도움, 100%의 부모의 도움 받으면서. 그 부모의 도움을 받으면서 성장할 때 정말 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모 밑에 성장할 때 그 어린 나는 어떻게 성장해야 될까요? 성장하면서 나를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장하면서 나의 능력치, 결실을 거둘 수 있는 그걸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참 어렵습니다. 어쩌면 나의 능력치가 대장장일 수 있고, 어쩌면 나의 능력치가 농사를 짓는 농부일 수 있고, 그럴 거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교육 시스템이 어떤 다양성인 자기의 능력치를 끄집어낸 다양성, 자연인으로서의 어떤 자연적 어떤 소양, 이런 것보다는 어쨌든 한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사회에 적응하고 이 사회가 요구하는 걸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를 만들어가죠. 그러나 역시 이 세상에 태어나서 부모 밑에 있지만 매우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 나는 누구일고 나는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스스로 그 길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죠. 근데 부모 밑에 자란 결실의 두 가지죠. 먹고 살아야 될 문제와 함께 살아야 될 자를 찾는 거죠. 먹고 살아야 될 문제는 직업이고 함께 살아갈 일은 결혼이죠. 그러면 이 결혼이라는 것은 둘 다 여자는 남자를 자기 남편으로, 남자는 여자를 아내로 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삼는다고 그러죠. 인정하는 거나 찾고 동의해서 맞이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그 순간에 우리는 이제 선택을 해야 되죠. 그러면 이 선택이 결혼하기 전 내가 선택해야 될 게 직업과 그 다음에 여자죠. 난 남자니까. 또 여자는 직업과 남자를 선택해야 되죠. 자, 내가 누구를 어떤 직업을 선택하고 누구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내가 선택한 대로 되는 게 많지 않습니다. 내가 되고자 하는 게 되는 일이 많잖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내가 되고자 하는 일을 했을 때 그 되고자 하는 사람도 다른 개인도 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참 어렵죠, 인생이. 그러나 매우 중요합니다. 시간이란 게 있어요, 사람에게는. 자, 내가 부모 밑에 태어나서 교육을 받고 또 어떤 일정한 나이가 되면 이제 부모 밑을 떠나야 되는 시점이죠. 부모 밑에 떠나야 될 그 시점까지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직업을 찾아야 되고 여자를 찾아야 되는데, 자, 이 일은 그 우주의 질서 속에 있습니다. 부모님이 태어나서 정신 차려서 직장 잡고 내가 결혼할 사람 찾고, 그래서 일단은 그것이 직장 잡고 결혼한 사람 찾고 하는 것은 가족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가족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먹고 살 수 있는 돈이 필요하고,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부부가 있어야 됩니다. 가족주의자의 조건은 직장과 부부입니다. 자, 나이가 일정한 어떤, 옛날에는 조선시대라든가 조금 그 시대는 어떤 그것이 결혼해서 애 낳고 공부하고 직장 잡고 뭐 이렇게 직업을 갖고 결혼하고 하는 게 다반수였고, 그 다음에 70년대 80년대는 시골에서 올라와서 같이 공장에 다니면서 서로 알게 돼서, 그 거짓이 없는 거잖아요. 조건이 똑같은 거냐. 거기서 만나서 도시에 살아간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제 시골이라는 곳에서 그 가족주의자들이, 강한 가족주의자들이 있어서 가족주의자들이 생산해내는 그 생산의 결과물이 자식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의 이치에서 보게 되면 가족주의자 생산한 한 7, 8명, 5명, 6명 형제들이 나면 우주의 질서상에서 아들보단 딸을 많이 낳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성장한 시골에서 시골 농업이라는 기반으로 해서 성장한 그 생산한 자식들이 전부 다 도시로 가서 이제 도시 구성원이 되었죠. 거기는 그때는 모두가 가족주의였습니다. 가족주의. 그리고 사실 그때는 매우 그 어떠한 자연스러운 거죠. 농촌의 부모가 교육 다 시켜가지고, 그리고 좋은 조건 만들어주는 그런 여력은 없었으니까. 오직 농촌의 부모는 자식을 많이 낳았다는 그거죠. 그것이 지금 그 힘이 아직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거든. 자, 좀 말이 빗나갔습니다. 자, 이제 뭐죠? 한 사람이 태어나면 자기가 이 세상 독단적으로 살 수 있는, 결혼하기 전까지 성장을 해야 됩니다. 결혼해서 이제 드디어 나라는 인생의 주인으로서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인생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이 인생의 시작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 밑에서 성장한 결실입니다. 부모님 밑에 성장한 결실이에요. 즉, 부모의 인생에, 이게 자식이 30살이 되면 부모는 60살이 되거든요. 부모의 60살 인생에 생산한 결과물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 방송을 하면서 그걸 아버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안 했지만, 최초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즉, 엄마, 아버지의 인생의 풍작의 결과물이 바로 부모 밑에 성장한 그런 겁니다. 결혼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결혼을 시킴으로써 부모는 그 결혼하는 그런, 결혼했고 직장 잡고 결혼한 이 결과물이 그 결혼한 아버지, 부모의 인생의 결과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인생의 결과물이, 부모로서는 가을이죠. 추수는 가을에 하니까. 부모의 가을에 이제 부모가 성장을 시킨 그 결실의 결과물이 결혼입니다. 자, 부모가 가을이 됐어요. 부모 인생의 가을이 됐고, 이제 봄이 돼가는 거죠. 부모의 아들이, 부모의
농사가 풍년에 대해서 그 부모가 생산한 결과물들이 성장 결실이 결혼이니까. 그러면서 부모는 드디어 자신의 자식들이 시작하는 것을 보는 거죠.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의 시작점은 결혼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모는 가을이니까 결실을 얻었고, 이제 부모의 가을에서 겨울로 향하고 있습니다. 겨울은 죽음이니까. 그때 이제 자식들은 시작을 해서 또 60까지 갈 거 아니에요. 그게 자신의 진짜 인생을 시작하는 거니까. 아까 인생의 시작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는 그 인생의 시작이 결혼을 함으로써 이제 가족주의잖아요. 아내는 남편을 가족이 돼서 이제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경영해 줘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를 경영해 줘야 돼요. 다시 말하면 아내는 남편은 주인이 되고 남편은 아내의 주인이 됐습니다. 서로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 주인은 무한 책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족주의자로서 무한 책임이, 부부가 무한 책임이 가족주의자입니다. 이 가족주의자에게서 매우 중요한 것은 남미 번요, 내가 아니고 너입니다. 부부 사이에서 내가 나를 선택하지 않고 아내를 선택하고, 아내가 아내를 선택하지 않고 남편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됩니다. 우리 함께 가자, 이런 뜻이 됩니다. 만약에 이제 결혼을 했어요. 가족주의자로 살아요. 여기서 가족주의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족이 되면 우리가 되잖아요. 함께가 돼요. 이 가족이 되면 뭐냐면 성숙이 되고 발효가 돼서 내가 없어지는, 아까 남미 번유자, 내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함께 가는 거죠. 이게 가족주의자입니다. 결혼과 가족주의자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결혼을 해서 가족주의자라는 이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 가족주의자라는 이념은 이제 우리가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가족이 되었습니다. 가족이 되는 것은 바로 남미 번유, 내가 아닌 우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아닌 우리를 만든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부가 서로 부부가 만드는 그 공간이 가족이거든요. 그래서 부부는 가족을 위해 사는 거죠. 가족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게 가족주의자입니다. 지금까지는 가족주의자라는 이 패러다임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 유튜브에 가족주의자와 개인주의자에 대한 정의라는 걸 올려놨습니다. 가족주의자는 한마디로 말해서 무아입니다. 내가 없어요. 개인주의자는 한마디로 말해서 유아입니다. 내가 있는 겁니다. 자, 내가 없다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해 살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없는데 왜 나를 위해 살 필요 있을까요? 그러나 개인주의자는 자신을 위해 삽니다. 이 차이입니다. 자, 결혼을 했다고 하는 것은 가족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결혼을 해서, 자, 더 이상 여러분에게 어떤 파생된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인생에서 결혼이 시작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인생에서 결혼이 시작이고, 그 인생 결혼 시작함으로 가족주의자가 되고, 가족주의가 됨으로써 내가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만 있는 거예요. 내가 없다는 건 뭐예요? 내가 없다는 건 나는 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고 하는 것은 가족주의자는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아내와 남편이 가족을 만드는 거잖아요.
아내도 남미 본유고 남편은 남미에서 둘 다 자신은 영입니다. 000으로 해서 가족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가족이 돼서, 그래서 조선시대는 결혼해야 어른 대우를 받는다듯이 결혼을 함으로써 이제 인생이 시작됩니다. 자연이 이치해서 결혼을 함으로써 비로소 내가 사라집니다. 그렇잖아요. 남이 본유에서 나는 없어지니까. 그러나 결혼하기 전은 내가 늘 존속합니다. 이 차이가 인생이, 결혼이 인생의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어디론가 간다고 하는 것은 그 길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 길은 텅 비어야 그 길을 가는 겁니다. 노자의 도덕경에서 텅 비어야만이 그 텅 빈 그 어떤 그릇이 작용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인생길이 텅 비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텅 빈 공간이 작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결혼을 하지 않으면 내가 나를 꽉 차 있습니다. 내 안에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작용이 안 됩니다. 결혼하게 되면 가족주의가 돼서 가족을 구성하면서 나는 사라집니다. 나는 무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없어지는 순간 나는 제로가 되는 겁니다. 내가 없는 제로의 길을 가족들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자, 내가 없는 이 순간이 인생의 시작입니다. 남미 본유 무아, 남미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무아가 바로 인생의 시작입니다. 무아가 된 순간, 그리고 가족주의자가 된 순간 책임이 따릅니다. 잔돈 10원도 개인을 위해 쓸 수가 없습니다. 가족을 위해 쓰지. 단돈 10원도 가족을 위해 쓴 가족은 생존을 합니다. 그러나 가족주의자가 돼서 진정한 가족주의가 되지 못하고 개인으로 살면 가족은 강화되지 못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인생 결혼은 시작이에요. 그래서 가족주의자가 못 되면, 결혼을 하지 않으면 시작도 못한 겁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시작도 못하고 어른이 되어보지 못하고 시작도 못하고 시무러지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것은 남미 본유, 우리 함께 사는 겁니다. 우리 함께 산다고 하는 것은 협동이에요. 코오퍼레이션, 협동. 매우 중요합니다. 가족은 협력이고, 가족은 가족 간의 정의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인생이고, 그것이 결혼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